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꺼내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상담 콘텐츠 진단형보다는 상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이유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실 수 있는데요. 상담을 받아봐야지 하거나 상담을 받다가 고민이 드는 분들, 또 상담을 다시 받아보려고 생각 중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가는 임상심리사에게, 상담은 상담사에게.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임상심리적인 평가와 상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상담사도 임상심리사 자격을 따서 임상심리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상심리사가 상담을 하는 경우, 교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각 직군에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역할은 진단, 평가, 상담,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정신건강의학과 들른 분들은 상담이 보통 한 15분 정도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서 약물 복용을 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약물을 늘려가야 할지 줄일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로 짧게 진행이 된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고 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제한이 된다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이런 아쉬움을 상담 내에서 50분에서 80분, 90분까지 가는 세션 내에 다루게 되는 것이 상담일 텐데요. 진단형 콘텐츠 유튜브에도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유익하게 챙겨보곤 하는데요. 그렇지만 심리상담사로서 그런 콘텐츠만 전면에 내세우는 게 조금은 꺼려진다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치유는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하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문제를 겪게 됐고 어떤 상황인가,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으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 있죠. 치유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그 과정을 따라가야만,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참 곤란해요. 내가 어려웠던 건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 이 진단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랬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게 나의 과거의 어떤 면과 연관이 돼 있었구나. 머리와 가슴이 시시각각 일치하는 순간이 와요. 보통은 이 진단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지함을 통해서 머리 수준으로는 알 수는 있거든요.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요즘 말로 현타가 오면, 감동의 순간이 오면 꺼이꺼이 울기도 하고, 지난 내가 가엾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하고, 그 마음속에 카타르시스, 해소가 일어나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경험되어야만 알 수 있는 그 무엇,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상담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같이 보시는 분이나 내담자분과도 공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럴 때는 이것이고 저럴 때는 저것이다 라고 딱딱딱딱 정해주는 건 상담의 특성을 그대로 잘 반영한 거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전반적인 치유의 방향은 상담사가 안내를 하겠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열쇠는 내담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거를 상담사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은 답을 내가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할 수는 좀 없을 수 있거든요.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답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죠. 저의 연애가 될까요? 앞으로 사업이 잘 될까요? 제 건강이 내년에는 나아질까요? 등등등. 그래서 사주팔자 또 신점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답을 명쾌하게 단기적으로나마 주어주는 서비스도 많이 찾으실 텐데, 물론 그런 것들이 또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상담은 그보다는 이 큰 방향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믿는 힘이 약하다면 왜 약했는지를 알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문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가 알게 되면 통제감이 생기거든요. 통제감이 생기면 안정감도 생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자신감도 없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문제 중 하나가 우울인데요. 우울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문들이 있어요. 지문은 보통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울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 신경 생물학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가족 환경,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사람의 재정적인 상황, 건강,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우울해질 만한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지, 우울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고 그걸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표현은 어떻게 되고 있고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힘든 건지, 뭘 우울하다고 여기고 있는 건지 등등등등 정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끼리 우울에 대해서 연구하고 유형화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내담자분 입장에서 그런 진단과 내가 뭐다라는 인지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중이 돼 있으면 좀 의존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변한 건 아닌데 알았으니까 난 변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알아서 변했는가 한번 살펴보신다면 왜 우울한지 알게 됐다. 개운하겠죠. 하지만 그게 일상에서 정말 삶의 변화가 있고 습관이 되어서 내가 힘들었던 부분, 관계에서 어려웠던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가슴 깊이 깨닫다 보면, 그리고 그 깨달은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 하다 보면 습관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만한 힘이 생기고, 일상에서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해서 자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해서 분명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다뤄지지 않아서 더 문제가 심화되고 나중에 가서야 찾아오시는 경우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신 부분들이 맞는지를 위해서라도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찾으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그 이후에 방향에 대한 모색도 조언을 들어보시는 걸 저는 꼭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우울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 한마디로 단번 해결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그 길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 물론 일반화한 이야기나 유형화된 설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주의적이어서 자기가 정한 기준만을 내세우고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일반적으로 이럴 때를 우울하다고 정의합니다.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사실 비교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지만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때 타집단, 주위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또 자기 상황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할 때는 일반화된 이야기가 필요할 때 상담사가 꺼내기도 합니다. 참 복잡해요.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렵고 정확한 과정이 있다고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상담사의 특징도 같이 가미가 되고, 두 우주가 만나면서 이 내담자라는 우주의 성장과 치유를 위해 돕는 케미에서도 많은 역동들이 발생하거든요.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상담에서는 상담사는 이 유형화와 일반화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상담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설명됐으면 하네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상담을 받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조금은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드시는 생각,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과 또 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담적인 무언가가 여러분께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